현재 일본에서 스가 총리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가장 큰 국가의 과제로 삼은 것은 행정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은 한국 행정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국가의 행정 시스템은 그 나라의 핵심이며 특히 일본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채용하게 된다는 것은 각종 우익 및 정치 세력에 있어서 용납이 안 됩니다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변화에 둔감하고 민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행정 처리가 매우 느립니다. 놀랍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많고 9, 10월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지급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은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일본은 이제 시작도 안 되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은 현금을 지급해주며 한국은 차감 방식이라며 현금을 주는 일본이 한국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댓글이 베스트를 받으면서 일본은 그래도 현찰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금 지급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도 쓰지를 않는 결과가 나와버려서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통장 속에 잠든 돈이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한국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어 있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행정이 너무 느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우편 방식 행정은 한번 실시할 때마다 수백억 원의 우편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편이 오갈 때마다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며 서너 차례 오가야 간신히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욱 황당한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재난지원금이 늦게 집행됐습니다. 말로만 온라인인 것이고 실제는 완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간단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끝나는 등 일본에 비해서 간편한 인증과 신청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편리했고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자존심을 구긴 것은 코로나 방역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IT 방역을 도입해 환자의 위치 추적은 물론 감염자 동선 파악을 효과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IT 방역을 나름 시도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려고 의료기관 등이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지난 5월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의료기관 및 이용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껍데기 시스템이었고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여전히 팩스를 이용해 확진자 숫자를 종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말은 안하고 있지만 이제 각종 포털을 통해서 매일 한국의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국제뉴스에서 한국을 상당히 편성하여 한국에 좋든 싫든 관심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제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한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새로운 기관을 세우려고 계획합니다. 바로 디지털청이 내년에 신설되며 한국을 뒤쫓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의 디지털 예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제기되는 문제는 일본 국민들의 행정을 편리하게 바꾸려면 마이넘버 시스템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넘버는 한국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인데 일본 국민들은 정보 유출 걱정 때문에 등록을 안 합니다. 2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1700개의 부처별로 모두 시스템이 달라서 통합해야 하는 중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스가 총리는 가토 관방, 히라이 디지털 담당상 전문가 등을 모아 회의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2025년까지 일본 지자체의 시스템을 통합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에서 일하며 30년간 일본의 공무원도 겸직한 IT 전문가인 ecorporation.jp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일본에서 정보기술 기업을 창업했는데 일본에는 한국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았다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스가 총리가 이를 추진하다가 총리가 바뀌면 진행되던 일이 중단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으며 일본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면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행정개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디지털 개혁을 추진해 2000년 초 이미 전국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디지털 정부의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전국 어디로 이사 가더라도 국민들은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일본은 이사 가면 마치 새로운 나라에 간 것처럼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2020년에 전세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했는데 한국은 8위이며 일본은 27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자정부 한국이 전세계 2위이며 일본은 14위를 기록해 한참 밀립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일본에서 다양한 체계가 닮은 한국의 전자정부를 수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염 대표는 스가 내각이 도장을 없앤다고 하는데 한국은 진작에 자필 서명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등에 쓰이던 인감 증명을 없앴다며 각 부처의 정보와 인력을 통합한 기구를 만든 것도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염 대표는 일본에서 산업화는 일본이 앞서 있었지만 IT 정보화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에 관련 사안을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인들이 집에 앉아서 보안 처리된 주민등록 등본을 프린터로 뽑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마치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지금도 주소지 소재 관청에 직접 가야 주민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가 있어야 하죠. 염 대표는 또한 한국인 신분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사가연의 정보기획감과 기초자치단체인 아오모리시의 시청에 정보정책조정감으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한국의 전자정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총무선 전자정부추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지자체는 한국인임에도 적극 행정개혁을 위해 염 대표를 채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등에서 원한다면 한국의 전자정부가 일본에 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한국 전자정부 수출은 베트남에도 이뤄지는 등 전세계에서 전자정부 1위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중앙정부에서 과연 한국의 시스템을 정식으로 채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어 있는 데다가 일본 우익 정권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일본 중심에 심는 것은 자존심 문제로 여겨 결국에는 효율적인 한국의 전자정부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지만 일본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막대한 자금도 흘러들어갑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전자정부 시스템을 굳이 일본에 수출해야 하냐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개발해 놓은 노하우를 외교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에 수출해야 하냐는 것이죠. 결국 양자의 자존심과 역사 문제 등의 갈등이 불거진다면 한국 전자정부가 일본에 이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이 2025년까지 일본 전체의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라고 주문해 놓은 상황이고 일본 전문가들이 보는 일본의 행정개혁은 한국 시스템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제 시간에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지자체도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여러 차례 감탄하며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민당의 지지 세력은 그러한 모양새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스가 정권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연 일본이 자존심을 접고 한국의 일본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롤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걸그룹 마마무가 처음으로 일본 생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마마무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개그를 했다고 해서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사연이 있다고 해서 일본인 팬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걸그룹 마마무가 데뷔 후 처음으로 일본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지난 2일 니온TV 스키리의 생방송 코너에 출연해 뛰어난 예능감과 딩가딩가 일본어 버전을 최초 공개하면서 일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출연 전부터 마마무의 일본 방송 등장 소식은 트위터에서 큰 화제가 될 정도였고 시청률도 상당히 높게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인사와 일본 노래를 아카펠라로 열창해서 큰 환호를 받았으며 화사는 즐겨 먹는 음식 등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마무의 휘인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 출연하신 콘도 하루나의 닮은 그림을 그려보겠다. 라고 그림 솜씨를 보였습니다. 하루나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휘인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놀랍게도 슈렉이었습니다. 하루나가 에이 슈렉이잖아 라며 태클을 걸고 출연진들이 다 함께 웃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이 개그에 모두들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마마무의 휘인이 하루나의 외모를 비하하는 슈렉을 스스로 그렸을 리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마마무에게 슈렉을 그리도록 한 대본이 놀랍다. 마마무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외모를 비하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마마무는 이런 외모 비하 개그를 하고 싶었을까? 여성에 대한 외모 비하와 싸워온 마마무를 슈렉 비하 개그에 동참시키는 심한 소행이었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여자 연예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개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의 마마무에게 그런 개그를 시켰냐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싫어해서 일본 개그우먼들도 하지 않는 외모 비하 개그를 왜 한국의 마마무에게 시켰느냐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주간현대는 2일자 특집 기사에서 외모 평가에 당당한 마마무에 대한 특별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마마무의 화사는 예쁜 아이돌의 얼굴도 아니었기 때문에 외모 때문에 혼자 통곡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자신이 맞지 않으면 자신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화사의 생각은 자신이 작사한 대히트곡 힙에 잘 드러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마마무는 자신의 개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 당당하게 의상을 입는 연예인이지 남성에 대한 섹스 어필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연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마마무에게 왜 하루나를 슈렉에 비교하는 외모 비하 개그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본의 연예계에서 이런 외모 비하 개그가 아직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뒤처진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는 여성에 대한 외모 비하 개그는 어느 나라에 가도 큰 비난을 받을 일인데 일본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방식이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심각하게 배워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일각에서는 마마무에게 슈렉을 그리도록 한 대본을 준 사람이 콘도 하루나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콘도 하루나가 외모 비하 개그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콘도 하루나는 5년간 고정 출연했던 니온TV의 스키리 아침 프로그램에서 3월까지만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하차 이후에는 비용 절감 문제로 잘렸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차기 출연진에게 밀렸다는 소문까지 무성합니다. 그래서 콘도 하루나가 무신경하게 마마무에게 무리한 슈렉 그림 그리기를 부탁하고 외모 비하 개그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혼TV의 스키리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마마무의 출연에 대한 감사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마무의 외모 비하 개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고 대표적인 주간지에 이를 지적한 특집 기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트윗을 올린 것입니다. 한국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출연하러 온 마마무, 일본 TV 최초의 생방송 출연에 감사드린다. 멋진 노래 실력뿐 아니라 촉촉한 목소리까지, 특히 하루나의 초상화도 보여주고 다채로운 마마무 여러분이었습니다. 콘도 하루나의 슈렉 개그가 재미있었다는 멘트를 굳이 삽입해서 트윗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마무의 외모 비하 개그는 방송국 작가에 의한 대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마마무의 팬들은 그래도 마마무를 소개해줘서 고맙다 라는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마마무에게 시킨 외모 비하 개그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마무를 소개해줘서 감사하다. 일본에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하지만 마마무는 외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다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이다. 그런 그룹에 외모 비하 개그를 시킨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예상보다 알찬 내용이 방송되어 아침부터 너무 힘이 난다. 마마무를 일본 지상파에서 볼 수 있다니 감개무량하다. 언제든지 자신다움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마마무는 일본에서 더 유명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 출연도 기대한다. 마마무를 불러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마마무가 일본 방송에 나오기를 희망한다. 마마무의 매력이 잘 전해지는 영상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일본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개그가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여자 개그우먼들이 콤비를 이루어서 외모 자학 개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자학하는 개그들이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 조금 못생겼다 싶거나 특이하게 생겼다 싶으면 모두들 콤비를 이루어서 외모 자학 개그를 새롭게 선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모 비하 개그들이 통하지 않으면서 여자 개그우먼들은 지금까지 방송 활동을 한 것은 추녀라든지 뚱보라든지 하는 외모 장난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웃게 할 것인가 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개그우먼들은 남자 연예인들은 대머리로 웃기고 못생긴 외모로 웃기는데 왜 여자 개그우먼들은 못생긴 것으로 웃기면 안 되는가? 도리어 여성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더 예쁜 여자들만 찾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성 외모 비하 개그로 방송을 해오던 많은 개그우먼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다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마무의 일본 생방송 출연으로 일본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슈렉 개그로 엉뚱하게 논쟁이 되었지만 마마무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도리어 방송국과 콘도 하루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쓸데없는 대본으로 망신살만 뻗친 것입니다.